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에서도 어제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신규 환자 증가세는 다소 감소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지 못하면 사망자가 수십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빠르면 다음 주 코로나19의 혈장 치료를 긴급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원 의원 가운데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바로 국회의사당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편투표 활성화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대선 연기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지난주 새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미국의 추가 실직자 수가 1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44,641명 늘어난 461만 2,678명, 사망자는 868명이 늘어 15만 4,708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602명이 늘어 44만 2,662명, 사망자는 17명이 늘어난 3만 2,751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144명이 늘어나 18만 6,687명, 사망자는 12명이 늘어 15,8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에서도 어제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에서의 코로나19 사망자는 전 세계 사망자의 22%에 달하고 있습니다. 신규 환자 증가세는 다소 감소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지 못하면 사망자가 수십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은 29일 오후 8시 기준 미국의 확진자 수를 441만 4,834명, 사망자 수를 15만 447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사망자 15만 명은 전 세계 사망자 66만 4,748명의 22%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미국의 사망자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한 지난달 초순부터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고 이달 28일에는 하루 1,592명이 숨지며 일일 사망자가 2개월 반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또 7일간의 일일 평균 사망자 수도 28일 1,000명을 넘겼습니다. 2차 확산의 진원지인 플로리다주의 어제 하루 사망자는 217명으로 집계됐고 캘리포니아주 197명, 노스캐롤라이나주 45명으로 하루 사망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한때 7만 7천 명을 넘겼던 하루 신규 환자는 28일 5만 7,600명으로 집계되며 다소 줄었습니다. 환자가 급증하자 일부 주들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술집 영업을 중단하는 등 조치에 나선 것이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신규 환자의 급증이 사망자 증가로 이어지기까지는 수주의 시차가 있다며 당분간 사망자 증가는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9일 미국 의과대학협회는 미국이 코로나19 팬데믹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사망자는 수십만 명으로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빠르면 다음 주 코로나19의 혈장 치료를 긴급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혈장 치료는 코로나19에서 회복한 환자의 혈장을 추출해서 다른 환자에게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이 혈장 치료의 긴급 사용이 승인되면 코로나19 치료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9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식품의약국이 빠르면 다음 주 코로나19의 혈장 치료를 긴급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FDA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 완치자 혈장의 긴급 사용을 승인하는 방안을 거의 확정했습니다. 소식통은 빠르면 다음 주에 승인이 나올 수 있지만 FDA가 최종 결정을 보류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혈장 치료 긴급 사용이 승인된다면 코로나19 치료의 속도가 빨라지고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는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치료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혈장은 혈액에서 혈구를 담고 있는 액체로 혈장 치료는 회복기 환자의 혈장을 추출해 다른 환자에게 주입하는 방식으로 에볼라나 인플루엔자 같은 전염병에 이미 적용돼 왔습니다. 다만 FDA는 이와 관련한 언급을 즉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워싱턴저널은 일부 병원과 의사들이 연구 또는 동정적 사용을 명분으로 입원 환자들에게 혈장 치료를 처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원 의원 가운데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루이 고머트 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지 몇 시간 만에 바로 국회의사당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에는 의장이 퇴장을 지시할 권한이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CNN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29일 하원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원들과 직원들은 의사당 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출입을 금지한다며 의장은 의원들에게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퇴장을 지시할 권한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의원들이 연설을 할 때엔 일시적으로 마스크를 벗는 것을 허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인 2m 이내 사람이 없거나 음식을 먹고 있는 경우도 예외로 뒀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그동안 이미 하원 의원 및 직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해왔습니다. 하지만 루이 고머트 하원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몇 시간 만에 의장 지시에 의한 규정으로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고머트 의원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해왔던 인물입니다. CNN은 고머트 의원의 확진 이후에도 공화당 의원 일부는 여전히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하원 일각에선 의원들이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가 부정선거의 수단이 될 것이라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우편투표는 사기라는 프레임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11월 3일 대선의 연기 가능성을 전격 거론하는 폭탄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편투표 활성화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대선 연기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세 및 대응부실 논란 등의 지지율 하락세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대선 연기라는 돌발카드로 판 흔들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보편적인 우편투표 도입으로 2020은 역사상 가장 오류가 있고 사기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은 미국의 엄청난 곤란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사람들이 적절하게 안심하고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선거를 미룬다라는 의문문을 적었습니다. 의문문으로 의견을 물어보는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현직 대통령이 대선 연기 가능성을 직접 거론함에 따라 논란과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우편투표가 부정선거의 수단이 될 것이라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우편투표는 사기 프레임을 주장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이를 불복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선거를 미룰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새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미국의 추가 실직자 수가 14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직전 주보다 12,000명이 늘면서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부 주들이 경제활동 재개 계획을 중단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새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미국의 추가 실직자 수가 14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주들에서 코로나19 발생이 급증하면서 어쩔 수 없이 경제활동 재개 계획을 중단하고 있는 데 따른 결과입니다. 많은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줄이거나 채용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써 미국에서는 19주 연속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기 전까지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일주일에 70만 명을 넘어선 적은 대공황 때를 포함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는 전주보다 12,000명이 들어 2주 연속 증가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 수는 1,700만여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주 $600의 추가 연방 실업급여는 곧 종료될 예정인데 의회는 연장을 놓고 대립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실업급여가 축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한 4월부터 6월까지의 2분기 동안 연율 마이너스 32.9%의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3월달이 포함된 1분기에 무려 6배가 넘는 축소입니다. 미국이 10년 가까이 이룩한 경제 성장이 일거에 사라졌다는 평가입니다.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한 4월에서 6월까지 2분기 동안 미국 경제는 연율 마이너스 32.9%의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상무부가 발표한 2분기 국내 총생산 축소 수준은 시장과 전문가들의 예상에 부합했지만 세계 최대 경제체의 유례없는 마이너스 성장은 커다란 파장을 불러올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3월이 포함된 1분기에 GDP 규모 변동으로 재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를 기록했었습니다. 이후 2분기는 이에 6배가 넘는 국내 총생산 규모의 축소가 이뤄진 겁니다.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이룩한 미국의 경제 성장, GDP의 확대가 일거에 사라졌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미국의 분기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인 만큼 3분기 성장률은 플러스 반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준과 IMF는 미국의 올해 전체 성장률이 마이너스 9%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6%에 육박하는 플러스 반등이 예측되고 있지만 11월 3일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2분기 경제 성적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커다란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뉴욕주는 주 전역에서 식당과 바를 상대로 사회적 거리 유지 지침을 단속하고 있는데요.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는 주류 판매 라이선스를 정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단속을 둘러싸고 식당과 바 등 요식업체 업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28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유지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뉴욕시의 식당, 바 12곳의 주류 판매 라이선스를 정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주 주류국과 주 경찰 태스크포스는 지난 27일까지 약 2,000건의 단속을 실시했고 총 15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한 가운데 업소 12곳의 라이선스를 정지시켰습니다. 라이선스를 정지당한 업소는 모두 아스토리아와 잭슨하이츠, 코로나와 오존파크 등 퀸즈 지역에서 운영 중인 업소였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주 아스토리아에서 영업을 하다 라이선스 정지 처분을 받은 브릭 아스토리아 업주는 성명을 통해 길거리에서 차량으로 거리를 막고 차량에서 오픈바를 운영하는 무리도 있었다며 자신에게만 이중잣대가 적용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거리에 수많은 사람이 몰렸고 가게 앞에 설치했던 테이블에서 사회적 거리 유지가 어려웠다고 설명하면서 억울함을 표출했습니다. 또 많은 업주들은 쿠오모 주지사가 식당 바를 대상으로 내린 주류 판매 관련 행정명령이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는 물론 모호한 지침으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뉴저지 리치우드에서 경찰이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벌이던 15살 소년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강경 진압하는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무력 사용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지난 26일 뉴저지주 리치우드에서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참여하고 있던 15살 라틴계 소년이 경찰 2명에 의해 목덜미가 붙잡히고 바닥에 넘어뜨려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경찰 한 명이 소년의 자전거 손잡이 한쪽을 잡고 소년과 승강이를 벌이자 또 다른 경찰이 뒤에서 빠르게 접근해 소년의 어깨를 붙잡고 바닥으로 넘어뜨렸습니다. 경찰 2명이 그를 엎드리게 한 뒤 수갑을 채우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리치우드 흑인 해방운동 단체 측은 용납할 수 없는 과잉 진압이라면서 이런 역겨운 무력 사용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변호사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되자 리치우드시의 제클린 루스케 경찰서장은 성명을 통해 소년을 포함한 시위대가 통행이 제한된 구역으로 접근하려 했다면서 멈추라고 경고했지만 시위대가 이를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이 해당 소년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겠다고 말하자 그가 도망치려 했다면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붙잡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치우드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고 법무부에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한인회와 20일 희망재단, 민권센터가 합심해서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류 미비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서류 미비자 가정에게 한 가정당 $50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음 달 7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9일 뉴저지 한인회는 다음 달 7일까지 뉴저지에 거주하는 서류 미비자를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자격은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서류 미비자로 제한되고 코로나19 사태로 실직했거나 거주지 임대료가 체납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류 미비자 가정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 문의는 뉴저지 한인회 전화나 문자 또는 이메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인회 측은 이미 뉴욕, 뉴저지 일원 각 단체에서 배부한 지원금을 받은 한인들의 중복 수령을 방지하고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중복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회에 따르면 지원금은 가정당 $500로 10에서 15가구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는 신청자가 처해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일괄적인 심사 기준이 적용된 신청자 심사 과정을 통해 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원금 지급 형태는 12개월 동안 유효한 데빗카드 형태로 지급되고 수혜자는 8월 중순에 개별 통보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민의 60%는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LA와 롱비치 등에서는 주민의 65%가 소득이 줄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민 가운데 59%는 팬데믹으로 인해 소득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LA와 롱비치, 애나하임 지역의 경우 주민 65%가 소득이 줄었다고 답해 상황이 더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캘리포니아 주민 3명 중 1명은 렌트비와 몰기지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온타리오 지역의 경우 주민 41%가 주거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와 롱비치, 애나하임 지역에서도 33%의 주민이 렌트비와 몰기지를 지불하는데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불황 속에서도 내년도에 예정대로 최저임금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코로나 사태 해결과 동시에 경제 회복도 고려해야 한다며 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정대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기 불황에 처한 주 상황에 따라 주지사의 권한으로 최저임금 인상 계획을 중단할 수 있음에도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뉴섬 주지사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팬데믹 기간에도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과 마트 직원, 차일드케어 분야 근로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식당과 소매업체 등 스몰 비즈니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또 다른 재앙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항공우주국 나사가 오늘 오전 7시 50분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버네럴 공군기지에서 화성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를 발사했습니다. 나사의 5번째 화성 탐사 로버인 퍼서비어런스는 약 5억 500만 킬로미터를 날아가 내년 2월 18일 고대 삼각주로 추정되는 예제로 크레이터에 착륙합니다. 이후 고대 생명체의 흔적을 찾고 지구로 가져올 토양 샘플을 준비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미 전역의 경기 침체로 재정 압박이 커지면서 아이비리그의 총장 연봉도 잇따라 삭감되고 있습니다. 미 동북부 8개 명문사학을 뜻하는 아이비리그 대학의 절반이 총장 연봉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하버드대 로런스 바카우 총장은 25% 감봉에 동의했고 마사폴라 코넬대 총장의 연봉도 20% 줄어듭니다. 그 밖에 브라운대, 다트머스대도 총장 연봉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 전역에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력 수요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력회사 콘 에디슨에 따르면 28일 오후 3시 뉴욕시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전역의 전력 공급은 11,814메가와트에 달해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8일 맨하튼 지역의 최고 기온은 이달 들어 12번째로 화씨 90도를 넘어선 것으로 기록됐고 또 올 7월 기온은 예년 7월 평균 기온보다 6도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타운이 이르면 다음 달 3일부터 주차 미터기 교체 작업을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작업 기간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에는 요금을 징수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크리스정 펠팍 시장은 기존 미터기 운영회사와의 계약이 종료돼 현재 설치되어 있는 미터기를 제거하는 작업이 8월 초부터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설치될 주차 미터기는 포트리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 미터기와 같은 것으로 요금 납부 시 차량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9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곳에 따라 구름이 많겠고 자정이 지난 후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일요일은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